이제 미국의 비비 법안과 세액공제 폐지가 전기차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미 보조금 폐지를 경험한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국가의 데이터는 미국 전기차 시장, 특히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독일 정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격 폐지했습니다.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차량의 순수 가격 4만 유로 이하 차량에 최대 9천 유로, 4만 유로 초과 6만 5천 유로 이하 차량에 최대 6,750유로를 지급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이후 신규 신청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BBB 법안의 세액공제 폐기와 유사한 급격한 정책 변화 사례로 10월 이후 미국의 배터리 EV 판매 추이를 예측하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독일은 2022년 39만 5,491대 배터리 EV 판매했습니다. 2023년 32.6% 증가한 52만 4,219대 판매했습니다. 2024년 보조금 폐지 여파로 27.4% 감소한 38만 609대 판매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약 18만 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35만 대에서 38만 대 예측됩니다. 보조금 폐지 여파로 27% 감소한 2024년 독일 내 배터리 EV 주요 브랜드별 판매 현황을 보며 폭스바겐은 12% 감소한 6만 2,108대, BMW는 5% 성장한 4만 대, 테슬라는 2023년 6만 5천 대에서 2024년 3만 8천 대 약 41%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4만 대에서 3만 6천 대로 9.4% 감소, 메르세데스 8% 감소한 3만 5천 대, 기아 역시 3만 5천 대에서 3만 2천 대로 8.0% 감소했습니다. 아우디 12% 감소한 2만 8천 대, 스코다 11% 감소한 2만 5천 대, 오펠 18% 감소한 1만 8천 대, 포드 20% 감소한 1만 2천 대, 비아디는 1만 대에서 7천 대로 약 30.2% 감소, 폴스타는 2,500대에서 1,260대로 49.4% 감소했습니다. 유럽에서 일론의 정치적 논란은 2023년부터 누적된 반감을 바탕으로 2024년 독일 소비자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024년 하반기 트럼프 지지 논란이 이를 증폭시켰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브랜드 선호도 하락으로 이어져 판매 감소율을 높였습니다. 독일 전기차 시장은 리스 등 기업 구매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2023년 9월 기업 보조금 폐지는 테슬라 모델 Y의 리스 수요를 즉각적으로 감소시켰고 이 영향은 2024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전면적인 보조금 폐지가 추가로 개인 구매까지 위축시키며 테슬라의 높은 기업 구매 의존도와 제한된 모델 포트폴리오가 판매 감소율을 다른 브랜드 폭스바겐, BMW 등보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1년 앞서 배터리 EV 보조금을 폐지한 스웨덴의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스웨덴 정부는 최대 5,800달러의 배터리 EV 구매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국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 재정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유류세 및 기존 차량 세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도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수라는 현실 앞에 환경정책 우선순위가 약화된 것으로 봅니다. 스웨덴은 신규 배터리 EV 구매자에게 차량 가격이 4만 3천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5,8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스웨덴의 배터리 EV 판매 추이는 2020년 약 7만 대 판매, 침투율 32%, 2021년 35% 성장한 약 9만 5천 대, 2022년 15% 성장한 11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보조금 폐지는 11월로 연간 전체로는 성장세가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14.2% 감소한 약 9만 4,332대 기록, 이는 보조금 폐지 이후 수요가 위축된 결과였습니다. 2024년 약 9만 4천 대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체 자동차 시장이 약 7% 감소한 가운데 배터리 EV 점유율이 35% 기록했습니다. 2022년 스웨덴의 배터리 EV 신규 등록은 약 11만 대로 전체 신규 차량 등록 약 32만 대 중 약 34.4%, 2023년 독일 배터리 EV 신규 등록은 약 52만 4,219대로 전체 신규 차량 등록 약 284만 대 중 약 18.5%를 차지, 미국은 2025년 1분기 배터리 EV 시장 점유율은 약 7.5%, 침투율이 34%였던 스웨덴에서 배터리 EV 보조금 폐지된 다음 연도인 2023년 배터리 EV 판매량이 14.3% 감소했습니다. 반면 침투율이 스웨덴보다 낮은 18% 기록한 독일에서 2024년 배터리 EV 판매량이 27% 감소하는 등 침투율이 낮은 독일의 감소율이 더 컸습니다. 배터리 EV 침투율이 높다는 건 많은 이들이 구매하고 있고 그로 인해 충전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조금 폐지를 버텨낼 기반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침투율이 낮다는 건, 특히 미국처럼 한 자릿수 후반대라는 건
배터리 EV가 여전히 소수가 구매하는 차량이고 충전 인프라 등 기반 시설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폐지는 구매 의욕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미국 전체 배터리 EV 판매는 20에서 30% 감소를 예상합니다. 다만 스웨덴에서 2023년 배터리 EV 판매량이 14.3% 감소했지만 현지 기업 볼보는 9% 감소했고 독일에서 2024년 배터리 EV 판매량이 27% 감소했지만 현지 1등 사업자 폭스바겐은 12%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현지 기업으로 신형 모델 Y 등 상품성 개선이 이뤄졌고 FSD의 기술 발전, 압도적인 충전 인프라 등의 강점이 있고 주별 인센티브, 자체 할인 등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저렴한 모델의 출시 여부가 2025년 10월 1일 보조금 폐지 후 새롭게 전개되는 배터리 EV 시장에서의 성장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조금 없이 전기차 시장은 자생력이 일정 부분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으며 2024년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이 12.7% 증가한 약 95만 대, 가솔린 차량이 1.4% 증가한 약 99만 2천 대, 전기차 점유율이 2023년 18.4%에서 2024년 13.5%로 하락하는 등 시장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독일과 유사하게 하이브리드 분야에 강점이 있는 토요타의 미국 내 점유율 상승이 예상됩니다. EV 보조금 폐지, 누가 버티고 누가 무너질까요? 전기차 산업의 변곡점, 그 안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EV 텍스 크레딧 폐지, 수익성 악화, 가격 경쟁 등 지금 전기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10월 1일부터 사라집니다. 과연 정부 보조금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기차 회사가 존재할까요? 테슬라는 2024년 기준 태당 평균 약 7,900달러의 매출 총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루시드는 차량을 팔 때마다 9만 달러 넘게 손실을 보고 있고 리비안도 2만 3천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7,500달러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지고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겁니다. 구조조정과 수요 감소를 예상합니다. 미국 시장은 연간 20에서 30% 수준의 판매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수익성이 줄었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며 구조조정 국면에서도 생존력을 입증할 겁니다. 리비안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매출 총이익으로 전환, 폭스바겐 그룹으로부터 1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내며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텍스 크레딧 적용 예상되었던 25년 말 출시 예정이던 SUV 신모델 그래비티 투어링 BBB 법안으로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리비안은 폭스바겐이라는 우군과 함께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루시드는 프리미엄 전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BBB 법안이 몰고 올 구조조정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 것인가? 테슬라는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있고 수직 계열화가 압도적이며 30% 고마진의 에너지 사업부와 옵티머스, FSD 소프트웨어 수익의 가능성 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며 장기적으로 과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액 공제 폐지로 단기적으로 미국 내 판매량 감소와 마진 압박이 있겠지만 가격 인하 전략과 에너지 사업의 성장, FSD 소프트웨어 수익화 등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FSD 소프트웨어 수익화 관련해서 일론은 지난 1분기 어닝콜에서 밝혔듯이 우린 내년 26년 중반쯤 자율주행의 번영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말해왔듯이 우린 오스틴에서 6월에 완전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 판매를 여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관점에서 진짜 질문은 그것이 언제 정말로 중요해져서 회사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재무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기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언제쯤 재무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마도 내년 26년 중반이나 하반기 정도가 될 겁니다. 일단 유의미하게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안의 생존 가능성은 중간과 높음 사이에 위치해 있다 판단합니다. 기존 모델 R1T 듀얼 스탠다드, R1T 듀얼, R1S 듀얼 스탠다드는 2024년까지 7,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LFP 배터리 사용으로 2025년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7,500달러 세액 공제 폐지가 기존 모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R2 모델의 RWD 트림의 판매 시작 가격이 45,000달러로 예상되는 등 대중시장 진입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BBB 법안으로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서 R2의 실구매 가격이 상승, 대중시장 수요 확보의 적 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기존 R1T,
R1S 대비 절반 수준인 4만 달러대의 대중적인 신모델 R2의 2026년 상반기 판매가 예정되어 있고 아마존, 폭스바겐과의 협력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계약한 10만 대 전기 배달배는 1만 대가량 납품한 것으로 추정되며 폭스바겐의 58억 달러 전략적 투자와 JV 설립은 마일스톤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23억 달러 그리고 올해 10억 달러의 폭스바겐 측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2개 분기 연속 매출액 총이익을 달성하는 등 생산의 효율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생존 가능성은 가장 낮아 보입니다. 여전히 고가 제품 중심이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SUV 신모델 그래비티 투어링 트림의 판매 시작 가격이 79,990달러 수준으로 책정되며 텍스 크레딧 적용받아 루시드의 판매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BBB 법안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확화되는 재무구조 속에 신모델의 흥행 여부가 중요한 순간에 BBB라는 리스크가 등장한 겁니다. 자기 자본 32억 달러, 분기 손실 규모 7억 달러 내외이게 사우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루시드의 지속적인 대규모 손실은 장기 생존 가능성을 낮춥니다. 포드는 2024년 EBIT 10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부문만 보면 EBIT는 50억 달러 적자, EBIT 마진은 마이너스 131%, 대당 EBIT 손실 48,570달러 기록했습니다. 포드의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주요 모델로 폐지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 부문의 대당 손실은 이미 심각하며 차체 인센티브 제공은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다만 포드는 상용차와 금융 부문의 수익으로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업 재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브리드 또는 상용차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며 전기차 투자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이제 기술력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은 내년 2026년 중반쯤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업이 회사 재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일론은 자율주행의 상업성과 수익성 부문에서 변곡점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에서 두 가지 핵심 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기술적 전환의 임박입니다. 6월 오스틴에서의 로봇택시 사업의 시작은 기존의 테스트 기반 자율주행에서 벗어나 실제 유료 승객을 태우는 상업적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언슈퍼바이즈드 FSD 기술을 자사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 모델로서의 본격 전환입니다. 테슬라의 기존 비즈니스는 차량 판매가 중심이었지만 일론은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로의 확장을 재무 구조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가 시작되면 차량 한 대당 단순 판매 이상의 반복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단순한 첨단 옵션 기능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키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레거시들과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재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표현은 기술적 신뢰가 확보되며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냅니다. 다만 BBB 법안으로 시작해 이제는 제3정당의 당면까지 거론되며 대통령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적 갈등, 그로 인해 점증되고 있는 정부 및 관련 부처의 자율주행 허가, 지연 및 불허 등 법적 규제 리스크나 보험 체계, 대중 신뢰가 이 일정대로 따라갈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일론의 일정은 테슬라 내부의 준비 상황 기준, 혹은 전사적 차원의 임직원 동료일 수 있기에 실제 시장 반응은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론은 자율주행 2026년을 기준으로 기술이 아니라 사업 즉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테슬라는 NACS, 라이다가 아닌 카메라 비전 시스템, 엔드-투-엔드 아키텍처로 자율주행 구현, 기가프레스 공정 도입 등 혁신을 주도했고 이후 테슬라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로의 확장에서도 그대로 반복해서 재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경쟁과는 범주가 다른 분야입니다. 미투 제품이 나올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테슬라의 FSD 라이선스 매출액이 탄소 배출권 크레딧 부문 매출액을 넘기며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전략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우리는 이 산업에서 매출보다 수익을, 가격보다 지속 가능성을, 정부 지원이 사라져도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살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폐지는 친환경 정책의 후퇴처럼 보이지만 시장 자생력 검증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은 과점적 이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폐지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독일, 스웨덴의 사례에서처럼 미국 역시 보조금 폐지 이후 최소 20% 이상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전기차의 수요 감소와 손익구조 악화로 이어지며
전기차 산업의 실질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국 내 판매량 감소는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가격 조절 능력, 수익성 보유, 기술 플랫폼 확대 등으로 점유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비안은 최근 2개분기 연속 플러스의 매출액 총이익 구조 전환에 성공하는 등 폭스바겐과의 협업에 따른 생산 안정성, 45,000달러 가격대의 대중성 있는 R2 모델 출시,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의 확장 등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루시드는 여전히 고가 포지셔닝으로 분기 판매량 3,000대 내외 수준으로 볼륨이 제한된 상황에서 텍스 크레딧을 염두에 두고 79,990달러로 시작 가격을 책정한 SUV 신모델 그래비티 투어링의 하반기 출시는 이번 BBB 법안의 실행으로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BBB 법안과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 그리고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포드의 전기차 사업 부문을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생존의 전쟁터로 돌입했습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 FSD 소프트웨어, 그리고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로 이 험난한 구조조정 국면을 돌파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로의 확장을 통해 사업을 재정의하며 과점적 이익을 굳힐 것으로 판단합니다. 리비안은 폭스바겐의 58억 달러 투자와 R2 모델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지만 성공 여부는 R2 모델의 대중시장에서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루시드는 높은 판매 가격과 재무적 취약성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BBB 법안은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며 약자를 걸러내고 강자만 남길 것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기술, 비용, 그리고 시장 적응력으로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미래는 더 이상 보조금이 아닌 진짜 경쟁력으로 결정됩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앞으로의 시장에 주목하고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비해 리비안과 루시드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간략했습니다. 특히 리비안에 있어 폭스바겐의 58억 달러 투자와 R2의 잠재력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인데 이 부분이 다소 간결하게 다뤄졌습니다. 루시드 역시 그래비티 투어링 가격, 경쟁력 약화 외에 PIF의 지속적 지원 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많은 부분이 압축되었습니다. 추후 두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